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여러 난관을 헤치고 현재 시제기를 제작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2021년이면 시제기 1호가 출고되고 2022년 상반기에는 실제 시험 비행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은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를 구매하는 대가로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EFX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의회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우리 손으로 직접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까지 떠안았다. 4대 핵심 기술이 들어간 장비는 AESA 레이더, IRST, EOTGP, RF-제머 등으로 오늘날 공중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당시 이런 장비들을 우리 손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연구기관이 주도하고 국내 방위산업계가 혼해 지난 3에서 4년간 온갖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4대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발판으로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지난해 9월 KEFX 전체 체계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회의 통과를 선언했다. 신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통과해야 한다. CDR 통과란 해당 무기 제작을 위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방산업계는 현재 CDR 다음 단계인 시제기 제작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연말 KEFX 사업에 또 한 번 아문이 드리워졌다. KEFX 시제품에 장착할 미사일 등 미국산 무장체계 수입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KEFX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연말 미국 측에서 KEFX에 장착할 무장체계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해왔다면서 현재 업계는 유럽산 전투기용 무장체계 도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KEFX의 미국산 무장체계 장착은 미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공군이 운영하는 F-15K, KF-16 등의 전투기에는 대부분 미국의 무장체계가 장착돼 운용되고 있다. F-15K와 KF-16이 모두 미국산 전투기인 만큼 미국산 무장체계를 장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KEFX의 유럽산 무장체계가 장착될 경우 여러 문제가 예상된다. 군 당국은 KEFX에 장착할 미사일의 국산화 작업에도 돌입했지만 가야 할 길은 멀다. 군은 지난해 초 KEFX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 업체를 선정했고, 지난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아덱스에서 이른바 한국형 타우러스로 불리는 이 무기 형상을 공개했지만 실전 배치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KEFX 무장체계 수출을 끝내 거부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식 국익 외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KEFX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세계 최대 방산업체로 불리는 미국 전투기 제작사 등과 경쟁 관계가 된다. 앞서 지난해 한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은 미국 공군용 고등훈련기 입찰에서 굴지의 미 전투기 제작사와 아슬아슬한 경쟁 끝에 탈락한 바 있다. 한국형 전투기 KEFX 시제기 제작 2021년 1호기 출고. 한국형 전투기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주재하는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과 안누 쿠스마야띠 인도네시아 연구개발원장의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국내에서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시제기를 제작하는 단계에 돌입했다. 방위사업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한국형 전투기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거쳐 군 요구 조건이 모두 설계에 반영되고 시제기 제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군을 포함한 정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들이 약 390종의 기술 자료를 검토하여 군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는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사업 착수부터 현재까지 풍동시험과 주요 개통 모델의 최신화, 분야별 설계와 해석 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형상을 개선해왔다. CJ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될 예정이다. 이후 20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하여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이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상세 설계 검토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시제기 제작 및 실험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군이 만족하는 성능을 가진 한국형 전투기가 전력화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성남 서울 공항에서 열리는 2019 ADX에서는 실물 크기의 KF-X 모형이 일반에 공개된다. 영국의 역습 5.5세대 전투기와 보람의 프로젝트 4.5세대인 KF-X보다 진보적 기술 채용 개발 리스크 만만찮지만 확장성 벤치마킹해야 2018년 9월 2일 19시 20분 8초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에터 케케오 메일 글자 작게 글자 크게 프린트 이즈 한국 지난 7월 16일 케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부 장관은 세계 최고의 에어쇼라고 할 수 있는 판보로 국제 에어쇼에서 팀 템페스트와 그들의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팀 템페스트는 영국 국방부가 BAE, 레오나르도, 롤스로이스, 그리고 MBDA 4곳의 방위산업체들을 모아서 조직한 프로젝트 팀. 조직 목적은 영국군의 차세대 전투기 기술 연구다. 케빈 윌리엄슨 장관은 판보로 에어쇼에서 우리가 겪을 미래의 전쟁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협이 등장할 것이며 영국은 이런 위협에 대처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템페스트라며 연구 중인 미래 전투기 실물 사이즈 모형을 공개했다. 지난 7월 16일 케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부 장관은 세계 최고의 에어쇼라고 할 수 있는 판보로 국제 에어쇼에서 팀 템페스트와 그들의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7월 16일 케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부 장관은 세계 최고의 에어쇼라고 할 수 있는 판보로 국제 에어쇼에서 팀 템페스트와 그들의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개는 실로 오랜만이다. 가장 최근에 차세대 전투기 실물 사이즈 모형을 공개한 것이 1982년 판보로 에어쇼의 EAP였으니 36년 만이다. 당시 공개된 EAP는 영국이 유럽 공동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의 테스트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1991년까지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 과거의 EAP 프로젝트가 유럽 공동 개발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이번 템페스트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홀로 서기를 준비하면서 선보이는 대형 신무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공개된 템페스트의 모형은 외관상 몇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삼각형 모양의 날개인 일명 델타익의 쌍발 엔진을 장착한 점에서는 현재 영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그 모습이 비슷하다. 보기에 따라서는 타이푼 전투기를 스텔스 비행기로 개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템페스트는 단순히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스텔스 기술만 탑재한 게 아니다. 템페스트가 지향하는 목표는 몇몇 부분에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나 F-35 라이트닝보다 더욱 혁신적인 개념과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템페스트의 특징에 대해 영국 국방부와 BAE 시스템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다. 템페스트 전투기. 사진 BAE. 템페스트 전투기. 사진 BAE. 첫 번째는 유능합니다.
기존 5세대 전투기들이 해내지 못하는 역할이나 기능을 템페스트에 갖추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입자 무기 장착을 준비 중이다. 현재 전투기들의 공격무장인 기관총, 로켓, 폭탄, 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가 아닌 에너지 무기나 레이저 빔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템페스트는 롤스로이스가 만든 차세대 제트 엔진의 특수한 발전기를 연결, 전투기에 필요한 전력 생산 능력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또한 템페스트는 혼자서 전투하지 않는다. 위험한 적의 본진에 침투할 경우에는 템페스트를 보호하는 무인항공기가 템페스트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면서 숨어있는 적의 대공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찾아내서 템페스트에게 알려줄 수 있다. 심지어는 템페스트를 무인 복합형,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조종사를 태우거나 무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두 번째 요소는 유연함이다. 템페스트는 공중전, 지상 및 해상 공격, 정찰 임무에 맞게 내부 장비를 바꿔 끼울 수 있는 유연성을 가졌다. 현재의 스텔스 전투기들은 사실 특정한 몇 종류의 무기만 내부에 장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템페스트의 내부 무장창에는 연료탱크, 장거리 정찰 장비, 에너지 무기, 미사일은 물론 무인 비행기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무인 항공기를 운영하는 템페스트 전투기. 사진 BAE. 무인 항공기를 운영하는 템페스트 전투기. 사진 BAE. 세 번째 요소는 조종사와의 연결성이다. 템페스트는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조종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 신기술로 조종사가 정보를 잘 인지하고 전투에 필요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할 예정이다. 발전된 헬멧에는 조종사의 물리적, 심리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가 달리고 조종복에 장착된 웨어러블 컴퓨터로 상태를 관리한다. 무엇보다 혁신적인 것은 가상 조종석이다. 템페스트의 조종석은 계기판이 전혀 없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조종석 계기판이 변화무쌍하게 바뀐다. 고정된 장비가 없으니 조종석의 업그레이드도 무척 간단해진다. 네 번째 요소는 확장성이다. 전투기는 운용하면서 끊임없는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무기와 장비가 등장하는데 이런 장비를 장착하고 개조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템페스트는 빠르고 쉬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처음부터 이를 감안한 기체 디자인을 적용한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문제로 탑재하지 못하지만 템페스트의 새로운 엔진이나 장비가 추가될 경우 기체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준비하고 발달된 소재 기술과 로봇 기술로 이런 개조 작업을 쉽고 빠르게 끝내도록 만들 예정이다. 마지막 요소는 경제성이다. 여러 신기술을 사용해서 항공기 제조, 수리,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에 사용되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발달된 로봇 기술을 사용해서 로봇으로 비행기 제조와 수리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인간 정비사도 외골격 로봇을 입어 여러 명이 할 작업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만든다. 임무 데이터와 안전 검사와 같은 부분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리 부속의 재고 비용을 줄이고 비행기를 조종할 조종사의 교육도 가상현실 시스템을 적극 채용하여 훈련 비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영국의 야심만만한 계획은 정말 실현 가능할까? 영국 국방부는 2025년까지 20억 파운드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이 예산은 새로운 전투기의 개발 예산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X 보라매의 경우 개발비로 8조 6,7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보라매 전투기 프로젝트가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부분을 기존에 개발된 장비와 부품을 활용하고 일부 성능도 낮추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템페스트가 진짜 완성되기 위해서는 20억 파운드의 몇 배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영국의 브렉시트로 유럽 대륙과의 공동 개발이 어려운 점은 더욱 큰 문제다.
현재 영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공동 개발로 인한 개발비 상승, 정비 및 유지 관리 문제, 업그레이드의 어려움 등 많은 장벽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개발로 개발 리스크를 줄여서 그나마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영국 단독의 차세대 전투기 제작 프로젝트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영국은 적극적으로 공동 개발 파트너들을 찾고 있지만 영 시원치 않다. 스웨덴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스웨덴 역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미국의 경우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다소 소극적이다. 미국 공군은 이제 막 배치하기 시작한 신형 스텔스 전투기 F-35에 올인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준비하는 일본은 여러모로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다. 무엇보다 두 국가가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이기에 전투기 설계에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유럽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만들기 시작할 시절 영국은 먼 바다 너머 영국 본토를 공격하는 소련 폭격기에 대응하는 장거리 작전 능력을 요구했고, 독일의 경우 국경선 바로 너머에 배치된 소련 전투기와의 격투전을 중시하여 양국가의 요구를 절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은 일을 생각하면 영국과 일본이 모두 섬나라라는 점은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 생기는 잡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